네, 그러면 주머니 마인드맵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아까부터 계속 기다리셨던 황성수 매니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뭐 아까 인사를 했는데 또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자, 황성수 매니저는 일단은 지금 쉽지가 않은 시장인 것 같은데 아까 저희가 종목 상담할 때는 시간이 좀 모자라서 못 여쭤봤는데 다음 주 시장은 어떨 거라고 예상할까요? 예, 뭐 이번 한 주 시장은 뭐 미국장 오를 때는 같이 못 오르더니만 미국장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지고 억울해요. 예, 저는 답답한 시장이었는데요. 일단 뭐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좀 생기다 보니까 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비스 비중보다는 제조업 비중이 훨씬 더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출 비중도 높다 보니까 이런 공급망 차질이나 그 뭐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이런 인플레이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좀 취하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그 회피 물량이 또 11월경부터 좀 나오게 되고요. 실제로 보니까 뭐 11월 1일부터 개인들이 좀 순매도를 하면서 매물이 좀 일부 좀 출회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악재 때문에 일단 시장이 좀 주춤한 흐름을 보였고요. 근데 오늘 우리 증시는 뭐 전저점 부근이 2,900포인트대 초반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뭐 현 지수대에서 반등이 나타난다는 거는 일단 뭐 신용 반대 물량의 그 출회가 좀 어느 정도 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급에는 좀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 악재들이 단기적으로는 당장 해소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뭐 장기적으로 갈 만한 악재들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공급망 차질 관련해서는 최근에 보니까 이제 동남아 쪽에서 생산이 다시 좀 재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은 뭐 이것도 뭐 단기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한 달 정도 보시고 뭐 나올 만한 그 매물이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런 점들이 시장을 완전히 뭐 추세가 꺾이게 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점차 개선될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그래도 시장이 코스피 3,000포인트 선을 회복하려는 그런 시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슈도 뭐 시진핑이랑 이제 바이든 화상회의하면 그것도 조금 상승의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뭐 만일에 뭐 좋은 이야기들이 나온다면은 투자 심리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좋은 얘기 하니까 만난다고 하겠죠. 뭐 둘이 맞습니다. 싸우려고 만나는 건 아닐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마인드맵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황성수 매니저가 가지고 오신 이 마인드맵을 통해서 또 공부도 하고 종목까지 파헤쳐 볼 텐데 오늘은 어떤 이슈를 잡고 궁금증을 유발시키려고 그랬는데 바로 떠버렸네요. 대선 정책주 가져오셨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제가 뭐 이 주제를 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지난주 제가 했던 주제인 NFT만 가는 시장이어가지고 맞습니다. 뭐 지난주 마인드맵 프로 보신 분들은 상당히 큰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는 뭘 할까 고민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대선 후보들이 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은 대선 정책주들은 보통 대통령 선거 전에 한 서너 달 전부터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1월 이제 중순을 향해 가는데 좀 있으면 이제 대선 정책주들이 움직일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에서 요 대선 정책주를 한번 마인드맵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건 여담이지만 황성수 매니저님 이제 야당 여당 후보가 대충 다 결정이 됐는데 마음속에 점 찍어놓은 후보가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 정책주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이분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주는 정책 요거에 따라서 이제 관련 주가도 움직일 거고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일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선 정책주를 조금씩 이제 차근차근 알아가면서 모아두면 요게 이제 딱 모멘텀이 올 때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대선 정책주 지금 가져오신 게 대선 이벤트 본격화, 주요 공약과 수요 업종. 이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그리고 관련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선 이벤트 지금 본격화되고 있죠? 일단 뭐 후보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이벤트는 본격화될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이 대선 이벤트와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제 대선 보통 한 3, 4개월 전부터 이제 집권 1년 차까지 이런 그 대선 이벤트가 증시에 많이 좀 반영이 되었고요. 그래서 뭐 주시장이 보니까 특정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적으로도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처럼 과거에 집권 1년 차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전체 시장이 평균 10.5%나 상승했고요. 특히 그 이명박 대통령 때는 그 리먼 사태 때문에 좀 많이 못 올랐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를 빼면은 2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입장에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좀 불확실성이 있어되다 보니까 투자를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정책주들은 또 시장 대비 상당히 좀 차별적으로 좀 더 강한 흐름을 이어갔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대선 정책주를 미리 어느 정도 좀 파악하고 뭐 다른 사람들이 좀 관심 갖기 전에 뭐 어느 정도 좀 일부는 좀 매수할 수도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그 점 참조하시고 한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선 3개월 전이라고 하니까 대충 한 12월부터 움직인다. 약간 이렇게 봐야 돼요. 보니까 내년에 대선이 3월 9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한 12월부터 움직일 거죠. 좀 있으면 11월 중순이고.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움직이는 종목들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지원관에서는 좀 공부를 해놓고 어떤 종목을 내가 한번 공략해보겠다. 좀 찜을 해놓고 좀 어느 좀 준비하는 기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아가면서 준비하면서 약간 이런. 그렇죠. 뭐 남들이 좀 뭔가 좀 찜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어느 정도 좀 관심 있게 봐놓는 것도 앞으로 뭐 투자하실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대선 이벤트 본격화해서 대선 전 유력 대선 후보의 강한 정책 테마에 수급 집중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거는 누가 될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두 후보 아니면 뭐 세 후보 유력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놓는 그런 정책들 그런 거 위주로 조금 종목을 바라보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투자 전략에서도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보니까 뭐 여야 후보들의 그 여론조사 보면 거의 뭐 박빙 수준입니다. 뭐 서로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요. 뭐 지원권에서는 일단 파악은 다 해놓되 일단 뭐 어느 정도 이런 좀 공통적인 정책들은 지금 구간에서 좀 관심 있게 볼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요 공약이랑 수혜 업종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저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앞에서 종목 상담을 좀 써서 주요 공약하고 수혜 업종 타이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일단 뭐 주요 공약은 그 후보군마다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공통 공약들도 있습니다. 네, 공통 공약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입니다. 자, 먼저 이재명 후보는 지금 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바로 이 기본소득인데요. 기본 시리즈. 네, 뭐 기본소득이 뭐냐니까 지금 보니까 2023년까지 전 국민에게 연 25만 원씩 지급하고요. 19세부터 29세까지는 125만 원을 지급하고 자, 그리고 2024년 이후에는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청년들, 그러니까 19세, 29세에게는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이런 공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뭐 재난지원금처럼 이렇게 정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돈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근데 이 기본소득은 지금 보니까 이 재원을 보니까 이제 탄소세를 도입하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탄소세를 도입하면은 아무래도 탄소 배출량이 많은 뭐 철강이나 석유, 시멘트, 정유, 반도체 업종에게는 좀 불리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탄소 배출을 좀 감축시키는 기업들, 그 예전에 우리 봤듯이 그 CCUS라고 탄소를 포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탄소 포집.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강점을 가진 업체들은 좀 유리하다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업종별로 좀 희비가 갈리는데 일단 지금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들은 보통 이제 수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주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아무래도 탄소를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화폐로 지급. 자, 그리고 기본소득은 또 지역 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내수주에게는 또 수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제 각 그 지역 내에서 그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안에는 뭐 유통이나 여러 가지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좀 큰 수혜를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 4일제를 주 4일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좀 이야기 나왔는데요. 주 4일제를 이제 도입하면은 아무래도 내수 소비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유통이나 뭐 음식료, 아무래도 외식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료도 수요가 늘고요. 그리고 레저 업종들, 그러니까 일주일에 3일이나 놀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레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큰 수혜가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말하면서부터 벌써 입가에 미소가 레저 같은 뭐 3일을 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도 뭐 4일만 일하면 참 좋겠는데요. 사실 뭐 놀면은 다 놀러 갈 생각하니까요. 이런 내수주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 관련된 여러 가지 감축 정책, 특히 뭐 수소나 탈원전 정책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보다도 더 강력하게
탄소 중립 정책을 이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그러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업종에 큰 수혜가 기대되고, 그래서 뭐 탈원전은 계속 이어갈 거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계속 좀 더 늘릴 거라는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요. 탈원전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예. 그래서 좀 더 이제 강력한 탄소 중립 정책의 추진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수혜가 기대되니까 그 점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어떤 풍력, 수소, 뭐 태양광, 풍력? 네, 지금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보니까 뭐 해상 풍력 쪽에 좀 더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요. 수소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우호적인 정책도 나오고, 세계 최초로 수소법도 제정했고, 뭐 수소 경제 로드맵들도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차기에 만일에 뭐 이재명 그 후보가 된다면은 뭐 좀 더 이쪽 분야에 좀 더 강력한 좀 추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윤석열 후보 쪽에 주요 공약들을 살펴볼 건데요. 일단 뭐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거란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한미 동맹을 좀 더 이제 강화할 거란 이야기 나오는데, 특히 지금 보면 뭐 미국이 그 미국 주도의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특히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에 이제 동맹국 쪽으로 이제 공급망을 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중국을 만일에 좀 배제한다면은 우리 한국 기업들이 또 수혜가 기대되니까 일단 수출주에게는 수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재명 후보와는 다르게 탈원전을 폐기하고 그리고 탄소 중립 정책을 재조정할 거다라는 좀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자, 이로해서 원전이나 유틸리티 업종이 아무래도 좀 큰 수혜가 기대되니까 그 점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축소하고 또 정시 비중 확대하는데 이 점은 또 입시 교육을 하는 그런 업종에게는 상당히 좀 수혜가 되는 그런 소식이라 하고요. 뭐 그 점도 여러분들 포인트로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그런 정책은 크게 관심 없고 공통에 제일 많이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통 한번 펼쳐볼게요. 그래서 공통 정책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게 되는데요. 부동산. 그렇죠. 첫 번째는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근데 양 후보 간의 공통점은 공급을 늘리겠다는 그런 정책인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을 이제 많이 좀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특히 뭐 30년 장기 임대 기본주택을 100만 원이나 좀 짓겠다 이런 이야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개발 이익 환수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민간 그 시공사보다는 근저지 업종이 좀 더 유리한데요. 왜냐하면 민간 시공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개발 이익을 환수하면은 마진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근저지 쪽이 좀 더 유리하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이 부동산 쪽에 민간 주도 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민간 주도로 하겠다는 의지를 좀 내비쳤고요. 자,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이 도시 내에 뭔가 좀 낙후된 지역을 좀 개발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 뭐 민간 그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특히 대형 건설주 쪽에 상대적인 수혜가 좀 예상된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 일단 뭐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뭐 매 선거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정책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출산율 꼴찌 국가로 갑니다. 그래서 뭐 세계에서 198등이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출산율을 확대하려는 여러 정책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지금 청년 실업이 워낙 좀 심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도 많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짧게만,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공통적인 그런 정책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은 역시나 아무래도 뭐 부동산 쪽에 아무래도 좀 많은 좀 관심이 지금 모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현 정부보다는 뭐 차기에서는 뭔가 좀 부동산 쪽에 공급도 늘어나고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좀 국민들의 좀 희망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쪽에 좀 포인트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전략 타이트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앞에서 말씀했지만 현재 그 지지율이 박빙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양 후보의 시나리오를 모두 좀 대비할 필요 있는데요. 일단 이 공통 정책에 좀 집중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주가가 좀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아무래도 선거기 때문에 선거 전에는 여러 가지 좀 뭐 변수가 많습니다. 그런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그 대선 정책주들은 그 대선이 앞둔 그 한 1, 2주 전에는 그런 비중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대선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재료 소멸로 인한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전에 어느 정도 올랐으면은 비중을 좀 축소해 나가고. 자, 그리고 앞에서 봤지만 보통 이제 대선 정책주들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
또 로드맵을 발표하면은 2차 랠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뭐 어느 후보가 될지 모르지만 예. 당선된 후보가 그동안 좀 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밝힌 정책들은 이런 좀 뭔가 좀 비중이 축소되고 매물이 나오는 관에 그래 좀 기회로 보고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을 참조하셔서 한번 투자하시면은 괜찮은 수익 거두실 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대선 정책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팅방에 여러 가지 정치적 견해들이 나오는데 사실 뭐 저희는 좌우 없습니다. 경제방송 예. 아닙니까? 저한테 수익률 주는 그런 후보, 그런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정책 예. 테마주든 뭐 정치 인맥 테마주든 간에 예.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뭐 성향을 따지기보다는 예. 돈을 버는데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두고 맞습니다. 이런 종목들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니리 님께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책주는 안 하는디 유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주를 또 안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예. 이분들이 좀 보수적인 분들이 이런 거 한다면 비중은 어느 정도? 한 10%? 20%? 예, 뭐 비중은 한 10%에서 20% 정도는 적당하다 보여지고요. 제가 정책주들이 또 실적이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까지 뒷받침되면은 결국에는 펀더멘털까지 좀 뒷받침되면서 좀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뭐 그 점 참조하시고 뭐 기대감만으로 오를 수 있는지 아니면 실적도 뒷받침되는지를 예. 한번 좀 체크해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밸류에이션도 싸고 그리고 실적도 나오고 예, 예. 대선 정책이라는 그런 키워드들도 같이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이런 종목들 황성수 매니저가 준비해 왔습니다. 예. 건설 건자재, 세종시, 출산 장려, 일자리 이렇게 나눠 주셨는데 한번 펼쳐볼게요. 예, 뭐 주로 이제 공통 정책들인데요. 네, 그 종목들 한번 펼쳐보도록 아이고, 하겠습니다. 많습니다. 오늘도. 네, 뭐 종목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요. 일단 뭐 지명 관계상 좀 추려봤고요. 예, 큰 자, 글씨, 빨간 글씨 위주로 갑니다. 네, 그럼 빨간색의 큰 글씨 종목 위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일단 뭐 대형 건설주 중에서는 현대건설을 좀 빨간색의 큰 글씨로 키웠는데요. 예. 다른 뭐 대형 건설주들도 최근에 뭐 주가 추이나 수급이 뭐 비슷합니다. 근데 일단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대형 건설주와는 다르게 좀 차별적인 포인트가 있는데요. 일단 뭐 대형 건설사 중에서는 가장 양호한 주택 공급 실적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지금 주택 수주가 연초 목표를 좀 초과 달성한 상태라고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사내 지금 수주도 좀 많이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저 해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4분기에 필리핀이나 사우디 쪽에 수주 발표가 지금 임박해 있다고 하고요. 저 이집트 쪽에 또 원전 수주도 좀 기대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해외 수주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이 현대건설은 다른 건설주와는 다르게 원자력 발전소 시공 능력을 또 보유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한수원과 그 해외 수주 준비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좀 뭔가 좀 원자력 관련된 최근에 그 해외 쪽에서 원자력 관련된 좀 수주 소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현대건설의 참여가 좀 어느 좀 기대된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자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내년에 이제 상장이 좀 예정돼 있는데요. 현대엔지니어링의 또 재평가도 기대된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수급은 또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도 계속 유입 중인데 이 종목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건자재 쪽의 종목을 제가 두 종목을 좀 키워봤는데요. 첫 번째는 대림 비엔코입니다. 네, 뭐 대림 비엔코는 여러분들 뭐 이제 욕실에 가시면은 대림 비엔코를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뭐 대림 비엔코는 국내 그 욕실 시장 점유율 40%로 1위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뭐 새롭게 좀 신축하는 건물은 물론이고 좀 오래된 건물들도 뭐 집에서 가장 많이 고치는 데가 바로 화장실입니다. 그렇죠. 네, 보통 화장실 리모델링을 상당히 많이 하고요. 자, 이로 인한 또 수익 기대감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또 이제 B2C 브랜드인 대림 디움을 또 런칭했고요. 그래서 지금 일반 소비자들도 화장실 리모델링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대림 비엔코로부터 많은 좀 주문을 하고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빨간색 큰 글씨 종목은 노루페인트인데요. 예. 저 노루페인트는 일단 뭐 제가 이 종목 고른 이유는 최근에 다른 건자재주들보다 좀 상당히 좀 주가 흐름이 아랫단에서 좀 올라오는 분위기고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글로벌 페인트 회사들이 단가 인상 러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를 보니까 알루미늄 용기하고 페인트 첨가제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뭐 글로벌 주요 페인트 업체들이 계속 가격 오르는 흐름이고 그러다 보니까 노루페인트에 또 이제 좀 수혜도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에 좀 스프레이식으로 그동안 이제 뿜칠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뿜칠을 하면은 좀 환경이 오염된다는 점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뿜칠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붓질이나 이제 롤러 방식으로 도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스프레이 방식보다는 이 가격이 2배 이상이나 비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뭐 도색을 마치는 수요도 늘고, 자, 그리고 내년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예. 수익성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앞으로 이제 분양 물량이 늘면서 그만큼 또 페인트 수요가 느니까 노루 페인트 꾸준하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최근에 연기금과 금융투자 쪽에 매수세도 이입되는 종목이니까요. 네, 그 점 참조하시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도 받쳐준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황성수 매니저님이 뭐 20종목 넘게 가져오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가장 빨갛고 가장 굵은 글씨 현대건설, 대림비엔코, 노루페인트 이렇게 세 종목을 주셨습니다. 캔디님께서 이런 채팅을 남겨주셨어요. 정책을 엮여서 정책 관련주라고 불릴 따름이지 원래 우리 경제구조 속에서 다 제 몫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죠. 투자자는 수익 추가가 목표일 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펀더멘털 나오고 원래 숫자 찍히고 정책 테마주가 아니고 원래 실체가 있는 그런 종목들. 근데 건설 같은 경우에는 정책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요. 많이 받는다. 특히 뭐 정부가 이제 공급을 이제 어느 정도 제한하겠다 이런 정책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실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예. 지금관에서는 이런 정책으로 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정책주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낫다고 보여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점 참조하시고 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탑픽 종목 현대건설, 대림비엔코, 노루페인트 중에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오를지 궁금한데 요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황성수 매니저의 샵 2034로 가시면 한번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하거든요. 저도 오늘 한번 채팅방 들어가 보겠습니다. 샵 2034로 뭐라고 보내야 되나요? 네, 주머니 마인드맵 7글자를 그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저희 그 노란톡 채팅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좀 보내드리는데요. 예. 그 링크로 들어오시면 예. 오늘 진행한 그 마인드 물론이고 앞에서 우리 그 앵커님 말씀하신 그 종목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 들어가면 가격 전략까지 다 말씀을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대선 레이스가 가속화되면서 정책 관련주, 대선 정책주 조금이나마 비중을 태우셔도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황성수 매니저의 샵 2034 주머니 마인드맵 이렇게 치셔서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충분히 좋은 정보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요 마인드맵 원본을 PDF 파일로 그 채팅방에서 그대로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황성수 매니저와 하는 주머니 마인드맵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황성수 매니저와 그리고 다른 매니저와 함께 종목 상담 그리고 주머니 마인드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친절한 중개석의 김세현